안녕하십니까. 14주차 인성과 대인관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14주차인데 오늘 이제 감성 사회성 발표 못하신 분 발표하시고 인성 8가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험은 그 우리 S5플스 인성의 강 요소에 대한 정의를 숙지하시고 개념만 그리고 전인성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성 8가지 가치를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그 영성, 철학성 부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 학교 인성교육은 기독교 가치가 단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기독교 수업인가? 오해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체성, 감성, 사회성 공부를 할 때 특히 이제 감성이나 사회성 부분에서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었죠. 뭐 갑질 문화라든가 또 엠본부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요즘 최근에 일어났던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이슈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뭐 신체성부터 인물이나 좋은 사례들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인물로 예를 치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영성 철학성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수님이 이 부분을 좀 계속 얘기하셨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성은 나머지 이 5가지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자기의 그 존재를 인식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가치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면 믿음 있는 존재, 믿음으로 활동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철학성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어떻게 살아가는 관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성이 존재를 인식하고 가치를 있는 삶이라면 철학성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또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문화관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들자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세상도 그냥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자기 삶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죠. 분명히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며 또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우리 세계관 볼 때 이제 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할머니고 어떻게 보면 미녀가 나오는 아, 봤던 것을 기억하실 거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기와 세상과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인데요. 지성은 세상에 대한 인식과 논리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 지금 뭐 짧은 대학생활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인식하는 차원이 좀 많이 뭐랄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논리적 사고의 인식만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말 그대로 인식
자기가 경험해서 느끼는 거죠. 그게 지식적인 사고도 될 수 있고 경험적인 사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적인 사고는 때로는 인식적인 인식은 사고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인식적 사고에 대한 얘기나 강연들이 되게 많죠. 특히 이제 세박씨 같은 경우 보면 이제 15분 내의 영상인데 되게 그 좀 현장에 강한 강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을 인식적으로 강연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강의지만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식적인 것보다 인식적인 접근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고 가운데서 융합적인 사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가 있을 때, 그 비판했던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융합적이고 창조적인 사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찾다 보면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는 건데 문제 인식이 안 되고 그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창의 융합을 먼저 얘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신체성인데요. 여러분 신체성,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체성은 사물 관리, 태도 관리, 인적 관리예요. 우리가 이제 태도 관리는 그렇죠. 우리가 간혹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이미지를 그러니까 좀 무섭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실제로 그 현대자동차의 판매 1위 하시는 분은 인상이 진짜 조금 무서워요. 웃지 않으면. 근데 굉장히 잘 웃으시고 좀 실수하는 그런 어법이나 행동 그래서 사람이 되게 허술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차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파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깡패 같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조금 좀 뭐랄까 오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웃는 얼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신체 관리가 있겠죠. 사물 관리도 마찬가지죠. 태도 관리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 한 요소가 빠지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언어 소통에서도 보면 실질적인 말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나 이미지가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하시죠.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주로 이제 정장을 많이 입으시는 편인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대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이제 편한 복장이라고 해서 잘 못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의 긴장감은 줄 수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는 요즘 준섭이 잘 된 반은 좀 안 그런데 잘 안 된 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 보면 굉장히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뭐 그 시간에 그 수업을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온라인 수업 자체가 이제 여러분 개인의 사정들이 또 있다 보니까 수강 신청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된 반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그래서 좀 많이 죄송합니다. 잘 된 반들은 아주 잘 됐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태도는 굉장한 이미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런 과들 있죠. 관광학부 보면 정장대회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감성인데요. 아마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감정은 아, 인식 표현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조절하기 전에 이제 인식이 잘 돼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인식은 잘 하고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식이 좀 안 되면 사회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의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자기가 좀 부족하다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인격과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칭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칭찬을 들으면. 야단을 맞으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인식을 해야 돼요. 감정이 있다. 인격이 있다. 영성에서 의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왜냐면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죠. 교수님을 정확히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인식하는 판단 기준이 몇 개가 없죠. 그 대면에서 보는 거와 온라인 상이 하나가 조금 막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되면 바로 대면보다는 그런 뭐 온라인이라든가 뭔가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 잘 표현하고 조절하는. 그래서 여러분 관계 역량의 감성 보면 감성 노트를 좀 잘 숙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 자체가 각 영역의 개념과 전인성, 인성 8가지인데 그 교수님들의 각 영역의 수업을 좀 잘 들으셔서 인식을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사회성인데 사회성은 팔로워 파트너 리더십입니다. 잘 따라가는 사람이 파트너십 좋죠. 왜냐면 여러분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팔로우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요. 팔로우가 좋은 사람이 파트너십이 좋고 파트너십이 좋은 사람이 당연히 리더십이 좋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리더십은 굉장히 그 기본 개념이 지금 다른 상태니까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성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역량의 이 에스파이포스 영역별로 여러분 교육하고 뭘 자꾸 하게 하는 것이 뭘 자꾸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은 잘 따라가고 또 함께 파트너십을 잘 형성해주고 또 잘 리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리더십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위로서의 리더십이 강하였다면 지금은 감동을 줘서 리더를 하는 형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유재석 씨를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고 계신데 뭐 가장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유재석 씨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설명이 아니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단순히 그분이 언변이 뛰어나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씨 같은 경우도 리더십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어떤 리더십이 강해서가 아니죠. 굉장히 그분의 리더십도 섬김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의 리더십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인성 8가지 가치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을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가장 핵심이죠.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인성 8가지 덕목으로 정한 내용들인데요. 뭐 정직 같은 경우는 부정직을 우리가 알 때 정직 요소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그 부정적인 행동만 가지고 있어도 부정직이라고 얘기하죠. 예효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하고는 또 약간 다르죠. 그렇고 뭐 예효는 단순하게 기본적인 예자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협동은 결과물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소통은 비언어적인 부분이 훨씬 크다. 언어보다. 배려는 상대방의 배려는 배려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죠. 존중은 자기 존중이 먼저 돼야 타인 존중도 되고, 책임은 개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시험은 저희 전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에스파이프스 강 영역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성 8가지에 대해서 제출합니다. 총 그쵸 5문제입니다. 저희가 전체 관계 역량 그 온라인하고 활동 내는 게 40, 중간 10, 기말 10, 출석 이렇게 퍼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